타임의 일완.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장입니다. 먼저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약물 부작용으로 TMS 치료를 하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한가요? 라는 문의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제가 대학생 때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불안과 우울증이 생겨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주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혼자 정신과에서 수면제와 우울증 그리고 귀에서 나는 삐 소리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 먹은 지 5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약의 내성이 생긴 건지 갖은 부작용을 겪다 보니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약을 끊고 수개월 극심한 두통과 속쓰림, 메스꺼움, 설사, 구토를 하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과 악몽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면서 저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엔 다른 병원을 찾아서 TMS라는 뇌 자극 치료를 3회 정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TMS의 효과는 그때뿐이고 약물을 복용할 때보다 나아지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TMS 치료도 전문의가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 말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의원급이라 효과가 미미한 건지도 알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지속되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상담글을 올립니다. 일단 이분을 진단을 해보면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동반된 어떤 불안 장애도 좀 있으시고 거기에 이명 증상까지 있으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체적인 증상도 좀 보이는데요. 불안과 우울에 동반된 어떤 신체적인 증상으로서 위장 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네요. 또 약을 복용하셨지만 약의 그 내성이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지금 끊으신 상태고 TMS를 해봤지만 그 TMS 효과를 잘 못 느끼시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죠? 네, 약에 내성이 생겼거나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치료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담당 주치의쌤하고 이제 상의를 잘 하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환우분들이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쌤하고 늘 상의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상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질문 내용은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TMS를 하셨는데 TMS의 효과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치료자에 따라서 TMS의 효과도 다르냐라는 게 주된 그 질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약물 치료도 그렇고 모든 수술이든 어떤 치료든지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TMS라는 것도 한 방향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기법들도 있고 치료 시술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어떠한 치료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이 많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현실이죠. 그래서 약에 대해서 부작용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죠. 부작용 없이 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TMS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TMS는 분명히 우울증과 불안증과 불면증 여기에 아주 효과가 크고 거기고 이명에도 효과가 크다고 요즘 결과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한 우리의 그 경험상으로서도 이런 이명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MS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자분의 상담 내용을 보고 치료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이면과 불면, 불안 있는 경우에 이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세의 남성분입니다. 정상으로 보이는 이 정형내파의 결과와 이분의 정형내파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얼만큼 차이 나는지 아실 겁니다. 20회 TMS 하고 난 이후의 정형내파 사진입니다. 정형내파 사진을 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얼만큼 많이 변화됐는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우 분의 치료 경과를 보면 처음에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으로 이명 왔다라고 이제 말씀 듣고 오셨어요. TM에서 두 번째 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소리가 더 커지더라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계속 이어갔는데 8번째 TM에서 하러 오셔가지고는 이명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 느낌을 가지셨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하셨죠. TM에서 9번째 하러 오셔가지고는 이명 소리가 20에서 30% 정도 낮아졌다라고 하셨고 12번째 오셔가지고는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라서 평생을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번째 보면 쌕 하는 소리와 윙윙 하는 박동성 이명이 아직 우측에 크게 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14번째 TMS 하러 오셔가지고는 낮에는 괜찮아지고 밤에가 소리가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오셔가지고는 표정이 찌푸린 이상에서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이제 지내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16번째 TMS 하러 오셔가지고는 이제 1, 2주에 한 번씩 치료받으러 와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번째 하시고는 이제 2개월 뒤에 경과 관찰 해볼 정도로 이명이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잠도 잘 주무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셨듯이 이게 의원급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TMS 치료를 어떤 분이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제가 TMS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정형내파 상황의 결과를 보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팔을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신경검사와 정형내파와 환자분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날 이제 위치를 정하고 팔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형내파가 이렇게 푸른 초록색으로 이제 많이 변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리고 꼭 초록색이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그 환자분의 뇌가 어느 정도 상태가 정상일지에 대해서는 각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이 있듯이 뇌도 성격이 있어요. 뇌가 어떤 색이 나의 고유의 특성인가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 개개인에 맞는 그 뇌파의 색깔과 파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마다 정밀하게 보고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분 사례같이 이분은 그 우울증과 이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울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어느 병원에 무슨 약을 쓰더라도 병원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TMS 치료도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심한 우울증 상황에서 이명이 동반돼서 나타날 확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갖다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혹시 저희 병원에 오신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치료 계획을 잡고 좀 더 편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질문자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